에이지 스트럭처, 연령 구조 혹은 인구 피라미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이지 스트럭처라고 그러고, 어, 에이지 스트럭처 혹은 파퓰레이션 피라미드, 연령 구조 혹은 인구 피라미드라고 그러는데, 각 연령별 혹은 각 생년별, 태어난 해별로 그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지 이걸 그래픽하게 나타낸 거를 어, 에이지 스트럭처 혹은 파퓰레이션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림 3.15처럼 표현을 해요. 3.15처럼 표현을 하고 이 에이지 스트럭처 다이아그램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그 한 국가에서 한 나라에서의 인구 트렌드를 알 수가 있어요. 인구 트렌드. 과거에 어땠고 지금 어떻고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 미래에 어떨 거고 과거와 현재 어떻고 미래에 어떨 거다. 이렇게 이런 거를 알 수 있고 그림 3-15에서 보는 것처럼 그 이 X축이라 해야 되나? X축 같은 경우는 그 인구의 퍼센테이지고 그리고 이 높이 Y축 방향으로는 그 나이, 에이지를 나타내거나 혹은 태어난 해, 결국 높으면 높을수록 그 태어난 해가 태어난 연도가 앞자리란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의 극단적인 에이지 스트럭처를 가져왔는데 하나가 왼쪽이 모로코, 아프리카 국가예요. 아프리카 국가고 하나는 스웨덴, 북유럽의 굉장히 선진국이라 알려진 국가죠. 그래서 모로코 같은 경우는 그 5세 이하가 제일 많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숫자가 인구의 수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많이 태어나지만 그, 그 많이 사망을 해서 그 어린 아이 15세 이하들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모로코 같은 경우는 몇 년 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15세 이하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연령들이 출산을 할 수 있는 인구가 됐을 때,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람들 출생률만큼 또 그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출산을 한다 그러면 인구가 늘고 계속 이런 구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안정화돼 있죠. 모든 연령대에서 그 인구의 퍼센테이지가 거의 5%도 안 되는 4% 내외, 뭐 2에서 4% 내외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 나이가 들어도 그 나이에서의 사망률이 적다는 얘기예요. 적게 태어나고 우선 기본적으로 출생률도 안정화돼 있고 사망률도 안정화돼 있다는 얘기야. 이런 게 이제 선진국형의 인구 구조죠. 거의 안정화되어 있는 시스템. 그지만 왼쪽 같은 경우, 모로코 같은 경우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좀 나이 어린 친구들이 많은 빠르게 팽창할 수 있는 인구가 빠르게 팽창할 수 있는 좀 개발도상국 형태의 에이지 스트럭처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의 개념을 배울 건데 하나는 stable population, 하나는 stationary population. stable population은 안정 인구라 그러고 stationary population 같은 경우는 고정 인구라 그래요. 안정과 고정 뭐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약간 다른 게 약간이 아니라 큰 차이점이 있는 게 안정 인구라는 거는 퍼센테이지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고정 인구라는 거는
인구 자체의 크기, 사이즈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안정인구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듯이 매우 긴 시간 동안 그 특정 매우 긴 시간 동안 어떠한 에이지 카테고리 안에서 그 파퓰레이션의 퍼센트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각 그 에이지 카테고리에서 버스레이트하고 데스레이트이 일정한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에이지에서 20살에서 25살 에이지에서 출생률이 몇 %고 뭐 사망률이 몇 %고 출생률은 어쨌든 똑같으니까 출생률은 그 태어난 그 사람들 숫자에다가 사망률이 계속 있는 건데 어쨌든 출생률과 사망률의 그 차이, 자연 증감률이 있다는 얘기는 인구의 크기는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죠. 증가한다는 얘기고 하지만 그 퍼센테이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전체 크기는 변하는데 각 에이지마다 상대적인 비율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정 인구고 스테이블 파퓰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고정 인구 같은 경우는 파퓰레이션이 우선 안정 스테이블 파퓰레이션이기도 하지만 사이즈도 전체 크기 인구의 수도 변하지 않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안정인구는 어떠한 그 에이지 스트럭처를 가지는데 이게 500만 명일 때 600만 명일 때 700만 명일 때 에이지 스트럭처는 똑같은데 인구의 크기는 변할 수 있지만 스테이셔너리 파퓰레이션 고정인구 같은 경우는 500만 명 그 상황에서 계속 인구가 500만 명 유지되면서 그 에이지 스트럭처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고정인구는 다 안정인구입니다. 하지만 안정인구는 고정인구가 아니에요. 미국의 2000년 당시에 에이지 스트럭처를 나타내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되고 약간 항아리 모양이죠. 항아리 모양. 그래서 이런 구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활력 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참 노동력을 가진 일할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부양해야 될 어린아이와 그리고 노인들이 좀 적지만 그래도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다음 세대에 일할 사람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이민이 많은 나라라서 또 이 중간에 노동력이 있는 이런 인구들을 또 유입이 되죠. 아까 스웨덴처럼 굉장히 그 길쭉한 그리고 어느 인구든 그 4% 3, 4% 정도 되는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이민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민으로 빠져나오는 사람도 없지만 출생률하고 그리고 사망률이 거의 일정하게 이런 나라도 있는 반면에 근데 좀 북유럽 국가들은 분위기가 그렇잖아. 좀 여유는 있지만 사람들이 뭐 선진국이고 여유가 있지만 막 활동적이라는 느낌은 조금 덜 들죠. 미국이나 뭐 이런 데에 비해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약간의 항아리 모양이 되고 한참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 세대들이 제일 많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Human Population Projection, 인구의 산출 혹은 인구의 예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에이지 스트럭처에 대해서 배웠는데 에이지 스트럭처하고 특정 연령의 버스레이트, 데스레이트 데이터를
컴바인을 하면 실제 미래에 어떤 인구 크기와 인구 조성이 될 거를 실제 리얼리스틱 프로젝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가 되는 포인트는 생존도표라고 하는 사망률 데이터하고 실제 현재 에이지 스트럭처하고 합쳐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존도표 예를 들어서 표 3.4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매년 10만 명이 출생하는 가상의 고정 인구에 대해서 연령 분포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0세부터 4세까지 49만 4,285. 왜냐하면 매년 10만 명 정도씩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0세부터 4세, 여기는 만으로 따져요. 0세부터 4세니까 한 명도 사망하지 않는다면 50만 명 있어야 되는데 사망을 좀 하니까 이거보다 더 적은 49만 4,285명이 있죠. 그리고 5세부터 9세까지는 3,949.3.247 이렇게 있고 0세부터 4세 사이에 5년 후에 5세부터 9세가 될 텐데 그 이후에 사망률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망률. 그러니까 그 사망률을 고려한 비율 LX분의 LX 플러스 5를 고려했을 때 49만 3,247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0.9979가 어떤 의미냐면 0.9979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0세부터 4세까지 인구가 5년 후에 5세부터 9세가 됐을 때 몇 명의 인구가 될 거냐. 그러니까 결국 사망률을 제외하고 생존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494,285분의 493,247 하면 0.9979가 돼요. 자, 실제 x 플러스 이거 t 이꼴 0인 시점에서 x 플러스 5 에이지 카테고리에 있는 인구수를 px0라고 합시다. px0. 그리고 px 플러스 5는 5년 지난 후에 그 다음 5년 후에 이 x 플러스 5 에이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를 5살 더 먹겠죠. 그 사람들의 인구수. 그래서 인구수를 px 플러스 5의 5년 후 이 인구수라는 거는 실제 t 이꼴 0일 때 현재 px라는 인구수의 lx분의 lx 플러스 5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985년에 0세부터 4세 사이에 유아들이 18밀리언, 18밀리언 피플이 있는데 그러면 PO 1985년에 18밀리언이 있는데 1990년이 됐을 때 5세부터 9세 사이 5년이 지났으니까 0세인 친구가 5세가 되고 4세인 친구가 9세가 됐죠. 이때 5세부터 9세 사이에 5세부터 9세 사이에 사람들의 인구수가 1990년에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1985년에 18만 명 18만 명이 아니고 18밀리언 피플이 이렇게 있고 그때 0세부터 4세까지 이만큼 있고 5년 후가 지나면 이
18 밀리언 피플이 사망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L0분의 L5, L0분의 X가 0이라고 생각했을 때 L0분의 L5 9979가 되니까 실제 P5 1990은 P0 1985 곱하기 L0분의 L5. 그래서 이 1985년에 18 밀리언 피플 곱하기 L0분의 L5, X에 0 넣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0.9979 해서 17.98 밀리언 피플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5세부터 9세 사이에 1990년에 5세부터 9세 사이가 17.98 밀리언 피플 이렇게 되고, 그러면 만약에 1985년에 10세부터 14세 친구들이 16 밀리언 피플 정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5년 후에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전히 L0분의 X5 여기 녹색으로 칠한 16 밀리언 피플에다가 주황색으로 칠하는 0.9973 곱한 게 하늘색 이렇게 예측이 되죠. 16.025 밀리언 피플로. 그래서 이 1985년 숫자에다가 얘를 곱하고, 그래서 이 곱한 게 얘로 이렇게 가는,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1985년도에 이 에이지 스트럭처 1985년도에서 이 어떻게 보면 퍼센트로는 안 나타내긴 했지만 에이지 스트럭처들이 어쨌든 5년 후에 이렇게 가니까 그 5년 후에 사망률을 이렇게 고려를 해서 이렇게 예측이 되죠. 그러면 이게 계속 누적돼서 쌓인다 그러면 90년 뿐만 아니라 95년, 뭐 2000년 이렇게 다 예측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1985년도에서 그 5년이 지났을 때 0세부터 4세 사이는 또 1990년도에 0세부터 4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5년 후에 지났을 때 0세부터 4세 사이에 어린이들이 태어나는 그 컴포지션이 얼마만큼 테이블에 추정하기 위해서 분표표에 넣을 0세부터 4세 사이의 아이들을 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식을 이렇게 심플한 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특정 연령 출생률 Age Specific Facility Rate를 이용을 해가지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Age Specific Fertility Rate이라는 거는 그 특정 카테고리, 각각의 카테고리, 에이지 카테고리에서 여성 한 명당 태어나는 아이의 수예요. 그래서 15세부터 19세 사이 같은 경우는 BX, 그러니까 그 15세에서 19세 사이의 Age Specific Fertility Rate가 0.146이래. 0.146. 그러면 15세부터 19세까지 18 포인트, 그러니까 이만큼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800만 명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Age Specific Fertility Rate이 0.146이니까 태어나는 아이 수는 2644 이렇게 되고,
우선 사우전드는 뺄게요. 빼고 얘기를 합시다. 만약에 20에서 24세 여성 20에서 24세 사이 같은 경우는 에이지 스페시픽 퍼틸리티 레이시 0.289예요. 그리고 그때 1985년도일 때 그때 20에서 24세의 인구가 20491이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5922. 그래서 이 에이지 카테고리 별로 px 수 곱하기 bx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B15, P15, B20, P2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에이지 컴포지션 테이블에 넣을 0세부터 4세 사이의 수를 아이의 숫자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책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해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Population Momentum, 인구 증가에 대한 모멘텀. 우선 인구 증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한 25년이나 몇 년 후가 지났을 때, 뭐 25년이든 10년 후든 뭐 50년 이렇게 지났을 때 인구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이제 예측하기 위해서 굉장히 극도로 심플화된 이그젬플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이 심플한 이그젬플을 좀 보면 인구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세밀한 인구 시나리오 결과를 좀 인구 시나리오의 결과를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인구를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눕시다. 0세부터 24세 그리고 25세부터 0세부터 24세, 25세부터 49세, 50에서 75세 그리고 0세부터 24세 인구 중에 여성들이 있을 거고 그 여성들은 출산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75세 이후에는 사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토탈 퍼틸리티 레이시 TFR이 25년 동안에는 4, 25년 지나고 나서는 2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인구의 처음에는 5 빌리언 피플이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75년 후에는 안정된 이런 사각형 모양 스테이셔너리 파퓰레이션 형태를 띠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게요. 우선 t equal 0에서 토탈 파퓰레이션은 5 빌리언 5.0 빌리언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이 5.0 빌리언이 그냥 5 빌리언이라고 그럴게요. 5 빌리언 중에 그 남성의 수하고 여성의 수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TFR이 처음에 4라 그랬죠. TFR이 4. TFR이 4니까 TFR은 총 출생률인데 여성 한 명당 출생할 수 있는 그 총 출산되는 아이의 수죠. 그러면 TFR이 4라는 얘기는 여성 한 명당 아이를 4명 낳는다는 얘기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실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은 0에서부터 24세에 있는 나이에 있는 여성들인데 2.5 빌리언 피플 중에 반이 1.25 빌리언이 여성이니까 그 여성들이 4명의 아이가 나오면 실제 1.25 곱하기 4 해서 5 빌리언 피플이 태어나죠. 그래서 25년 후에는 이 0에서부터 24세의
사이에 그 인구가 5빌리언으로 확 늘어납니다. 5빌리언으로 확 늘어나. 그죠? 그리고 25년 후에는 여기 50세부터 74세에 있는 1빌리언이 25년 후에는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25세부터 49세인 인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50세부터 74세가 되고 t = 0에서 0에서부터 24세에 있는 인구가 이렇게 25세부터 49세가 돼요. 그래서 2.5빌리언 피플이 25년 후에 25세부터 49세가 되고 1.5빌리언 피플이 50세, 74세, 25년 후에 이렇게 되고 그리고 50세부터 74세에 있던 사람들은 다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25년 후에는 총 인구가 9빌리언 피플이 돼요. 그러면 또 25년이 지나면 또 다른 2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TFR이 2로 떨어져요. TFR이 2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25년째 됐을 때 5빌리언 이 사람들 중에 여성이 이거의 반 2.5빌리언 피플이 되겠죠. 그러면 2.5빌리언 피플이 2명의 TFR이 2니까 2명의 아이를 출산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다시 5빌리언이 되는 거죠. 5빌리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TFR이 2라는 거는 여성 1명당 2명을 출산하는 거고 여성 남성 똑같이 다 포함을 시키면 여성 남성 따지지 않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원 퍼슨당 1명의 아이를 출산하는 거고 그래서 50년이 됐을 때 처음에 0에서부터 24세에 있던 5빌리언 피플이 여기 중간에 5빌리언 피플이 되는 거고 새로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다시 5빌리언, 5빌리언을 차지하는 거고 그리고 이 하늘색 25년째 됐을 때 1.5빌리언 피플은 사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25세부터 49세에 있던 2.5빌리언이 마지막에 이렇게 50년이 됐을 때 제일 위에 50세부터 74세가 되는 거예요. 74세를 차지를 하게 되죠. 이게 똑같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75년이 지났을 때는 모든 인구에서 5빌리언이 되게끔 돼요. 그래서 15빌리언 피플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3.19에서 표현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5빌리언이었는데 처음 25년 TFR이 살 때 인구가 9억까지 9빌리언까지 늘다가 그 이후에 인구가 이제 TFR이 2로 떨어져도 인구는 계속 꾸준히 12.5빌리언, 15빌리언 이렇게 늘다가 15빌리언 이후로 안정화되는 형태가 돼요. 그림 3-20은 마지막 슬라이드이긴 한데 그림 3-20은 우리가 출생률 TFR이든 뭐 퍼틸리티 레이시 빠르게 감소할 때와 감소하지 않을 때와 그냥 계속 유지가 될 때 그때의 전 세계 인구를 예측한 시나리오예요.
출생률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계속 증가를 합니다. 어느 정도를 증가하게 되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 출생률이 감소하게 되면 안정화에 바로 접어들거나 혹은 좀 더 유지되다가 안정화되거나 이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의 출생률을 계속 중간 정도의 출생률 감소가 있었을 때 근데 느린 출생률 감소가 있으면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출생률의 감소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21세기의 끝 정도 되면 인구가 10 빌리언 정도 될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한다고 합니다. 중간 정도의 출생률 감소 정도가 일어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냥 쉽게 책을 보면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책을 보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